오늘은 드디어 제가 그토록 원하고 원했던 책 읽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잠시 인연을 끊었던 핸드릭스 진토닉을 마시면서 제가 왜 핸드릭스 진토닉을 마시고 싶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책 제목이 너무 밤에 술 먹고 싶게 만드는 책 아니에요? 책 제목이 너무 부드러워. 밤은 부드러워. 마셔. 제가 20대 시절에 하루키의 소설도 좋아했지만 하루키 에세이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랑게란스 섬의 오후, 세일러북을 입은 연필, 코끼리 공장의 해피엔드 이런 거였는데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저한테 줬어요. 여기에 이제 그려져 있는 이제 이 사파들, 미즈마르 씨 맞나? 그 하루키 스필집의 그 일러스트를 그려주신 분인데 그 두 분의 합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이 에피소드에 맞는 이 그림들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저의 20대의 추억을 되살리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핸드릭스 진이 왜 먹고 싶었냐면 이 글은 만수르 빌딩의 바텐더라는 꼭지예요. 이 당시에 이제 이 작가님이 명동의 한 호텔에 머물면서 글을 쓰고 계셨대요. 그 만수르 빌딩이라는 빌딩이 있는데 그 바에 술을 드시러 가셨대요. 근데 거기에 바텐더 분이 좀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계셨나 봐요. 그렇게 약간 가볍게 재미있게 글이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이 책은 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작가님의 어떤 철학이나 에피소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에 이 진토닉 얘기를 하시는데 핸드릭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진토닉은 레몬을 넣지만 핸드릭스 진토닉은 로즈마리나 오이, 장미를 넣는다. 그날에 그도 물었다. 오이와 장미 중에서 어느 쪽을 고를지. 그랬더니 이제 이 작가님은 나는 더 잘하는 걸 넣어달라고 했다. 나는 자고로 그게 무엇이 되었든 잘하는 쪽이 하면 된다라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 아니 왜냐면 저는 그런 주의예요. 내가 못하는 걸 굳이 열심히 하지 말자.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내가 못하는 걸 너무 잘하고 싶어 하니까 엄마가 그거 잘하는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때 약간 띵했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그 다음부터 저는 제가 잘 못하는 거나 아니면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박식한 친구가 있으면 너무너무 친해지고 싶습니다. 이 책이 저한테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뭐야, 이렇게 폭넓게 술을 즐기는 사람이라니 친해지고 싶다. 이 글이 불과 25페이지 정도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미 이 부분을 지나면서 저는 나는 이 글과 친구가 될 수밖에 없겠군. 작품이 다 끝난 날에 바에 와가지고 혼술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롱 드링크 잔의 벽면에 오이가 붙어서 이 핸드릭스 진토닉이 나왔대요. 이렇게 벽면에 붙은 거죠, 오이가.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술을 안 먹을 수가 있어. 밤은 부드러워. 마셔. 지금 저는 이제 다음 잔을 뭐를 마실까를 좀 고민 중인데 저는 사실 피트나 아니면 이제 쉐리 쪽까지도 좋아하는데 버번은 내 스타일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버번으로 만든 하이볼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 괜히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글의 힘이에요. 하지만 메이커스 마크의 그 빨간 왁스는 너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양이 다 다른 이 오. 왁스가 매력적인 친구들이죠.
흘러내린 빨간 왁스는 기능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밀봉을 하면서 아름다움을 더한 것이다. 게다가 같은 모양으로 흘러내린 왁스는 없다. 근데 이 작가님도 이 얘기를 하셨었네. 병을 갖고 싶어서 산 술이었다. 다시 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이볼을 만들어 먹고 생각이 바뀌었다? 메이커스 마크로 만든 하이볼은 매력적이고. 저 메이커스 마크로 하이볼 한 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가능하죠. 아, 갑자기 버번을 먹을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런 거죠. 인생은 항상 배만의 연속. 작가님을 믿고 지금 제가 메이커스 마크 버번 하이볼을 마십니다. 오. 아, 오렌지 껍질이 키네. 음. 지금 제가 이 메이커스 마크 하이볼을 마셔보니까 이 작가님의 혀의 취향이 저에게도 꽤나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네. 모든 껍질을 좋아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저는 오렌지 마멀레이드 잼이 좋았어요. 어린애인데 그 쓴맛이 좋았던 거예요. 쌉싸름한 네. 느낌. 네. 그래서 귤 껍질을 가끔 씹어 먹어서 엄마한테 혼났었어요. 자, 이거는 182페이지에 렉터 박사가 마시는 술이라는 꼭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릴레라는 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릴레는 화이트 포트 와인 같으면서도 또 복숭아 향이 나는 화사한 술이래요. 저는 와인을 좀 마셔보려고 여러 시도를 하다가 나는 고도수다라는 걸로 이제 저의 취향을 그냥 발견을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제 뭐 포트 와인이나 아니면 이제 아예 좀 쏟대른 당도가 높고 도수도 높은 약간 그런 디저트 와인 종류까지 가야 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 릴레라는 술에 대해서 화이트 포트 와인 같으면서 복숭아 향이 난다고 하니까 너무 마셔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한니발이라는 영화 다들 아시겠지만 안소니 호킨스가 연기한 그 렉터 박사가 마시는 술이 릴레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기서 이제 이 릴레라는 술에 이제 캐릭터가 부여가 되죠. 한니발 원작 책을 보니까 렉터 박사는 스탈링에게 오렌지를 한 조각 썰어 넣은 릴레를 건넸다. 이건 너무 배우를 자극하는 문장 아닙니까? 너무 마셔보고 싶잖아. 근데 이제 작가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연출도 묘사도 없이 그게 다다. 좀 맥이 빠졌다. 이건 릴레를 마시는 전통적인 방법 아닌가. 릴레는 되게 이렇게 먹는다. 이 렉터 박사라는 사람은 극 중에서 굉장히 미식가이고, 그래서 인육을 요리해 먹기까지 하며 그 먹는 것에서 극강의 쾌락과 이 어떤 예술성을 추구하는 캐릭터인데, 릴레를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통상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릴레를 어떻게 마시는지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나는 릴레를 어떻게 마시는가? 나는 오렌지 조각 대신에 오렌지 껍질을 약간 넣는다. 그리고 바텐더의 능란한 손놀림을 복귀하면서 오렌지 껍질을 술잔에 테두리를 슬쩍 문지른대요. 아까 저한테 메이커스 마크를 만들어 주실 때 사장님이 오렌지 껍질로 잔을 둘러주셨는데, 그러고는 술잔에 비틀어진 오렌지 껍질을 넣는다. 그렇게 술에 향과 맛을 입힌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오렌지 껍질의 위력은 상당해서, 그 오렌지 껍질의 위력은 상당해서 릴레를 다른 곳으로 데려다 놓는다. 그래서 이걸 마시는 동안 나는 붕 떠오른다. 그러면서 이제 마티니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마신 칵테일 중에서 뭐를 제일 많이 마셨는가를 보면은요,
압도적으로 이제 딱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B52. 그거랑 제목이 좀 선정적일 수 있지만 알스일 때 섹스 온 더 비치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좋아했던 게 마티니입니다. 마티니는 오히려 술 맛을 좀 알고 나서 마시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릴레를 넣은 마티니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제임스 본드가 007 시리즈 중에 카지노 로얄 매일 마티니만 마시는 제임스 본드가 어떻게 릴레가 들어가는 마티니를 주문하는지 궁금해서 영화를 봤다. 본드는 이렇게 주문한다. 고든스 진 3, 보드카 1에 화이트 와인 2분의 1, 얼음 넣고 흔들어서 레몬 껍질 같이 젓지 말고 흔들어서. 조금 멋부린 것 같긴 한데 과연 저은 것과 흔든 것은 맛이 다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저는 네. 기본 마티니를 하나는 저어서 하나는 흔들어서 해주실 수 있나요? 비교해서 네.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네. 좀 짧은 잔은 쉐이킹해서 나온. 쉐이킹. 네. 얘는 저어서. 네. 그러니까 제임스 본드는 젓지 말고 흔들어서라고 한 거잖아요. 원래는 저어서인데. 흔들어서는 처음 먹어보는데. 같은 애예요? 네. 같은 술로만 만들었습니다. 야, 이거 말로 표현하기 굉장히 애매하다. 얘가 묘하게 더 약간 더 상쾌한, 약간 더 산미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얘가 좀 더 약간 드라이하고 좀 딥한 느낌이고 하지만 제임스 본드 미안한데 전 저어서가 낫습니다. 제임스 본드 안녕. 작가님은 뭐라고 하셨나? 나는 본드가 아니니까 흔들지 않고 저어서. 네, 작가님 저도 동의합니다. 저어준 게 맛있어.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이제 제가 여기서 정말 당장 식당으로 달려가고 싶었던 글이 한 곡지가 나옵니다. 아무나 마실 수 없는 술이란 한 곡지였는데 연엽주라는 게 나와요. 이 연엽주는 연의 잎으로 만든 술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향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술이 달콤하고 콤콤한 냄새가 코끝에 붙는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왠지 연잎주랑 연잎밥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구해서 먹지? 시중에는 팔지 않고 누군가 빚어야 한다. 그게 나는 아니고 또 아무나 빚을 수도 없다. 누군가 빚을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술과 음식의 맛 모두에 정통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그 경지를 아는 사람이 빚어야 하는 것이다. 이 아주 절묘한 맛이라는 것은 극치라기보다는 중용에 가까운 맛이다. 저의 10대 때 좌우명은 중용이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어떤 나한테 와닿는 글, 나한테 와닿는 영화란 나의 삶을 건드리는 한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용을 표현한 술을 나는 어떻게 구해서 마셔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연엽주에 대해서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연엽주의 재료는 찹쌀과 연잎만은 아닌 듯하다. 찬바람과 가을 공기도 재료 같고 낭만적이야. 그것들이 이 술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술 냄새가 더 진하게 끼친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안 먹어? 그래서 시켰습니다. 제가 조만간 집에서 혼자 연잎 찹쌀 밥을 시켜놓고 먹겠습니다. 이것에 재료들을 안주로 두고 그것을 숙성한 술을 함께 곁들이며
이 겨울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근데 내가 진짜 테드에 와서 위스키를 한 잔도 안 마시고 이렇게 칵테일을 마시고 있다니. 이거는 분명히 이 작가님의 힘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212페이지 교양 없는 마티니였다. 이 작가님의 이 쌉쌀한 위트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마티니 이야기는 이거다. 위키백과에서 본 완벽한 마티니를 만드는 법이라는 건데 1. 진, 베르무트, 올리브를 쓰레기통에 붓는다. 2. 위스키를 마신다. 진짜로 저도 육성으로 웃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위스키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혼술책에 여러분들을 모셔봤는데요. 사실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네, 직접 읽으시는 여러분들의 그 재미를 위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읽고 덮겠습니다. 네, 가끔 저와 어느 날 어느 밤에 바에서 마주친다면 이렇게 외쳐주세요. 밤은 부드러워 마셔. 그러면 이제 이청아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마티니를 마시는 법 두 번째, 위스키를 마신다를 실천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맛있네. 저는 이따 갈게요. 퇴근하세요. 저는 이따 가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리얼 간장술이다. 진짜. 빛을 투과시켜드려 보고 싶은데? 잠시만요. 자. 오우. 와.